예신들은 진짜 소심한 예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가격은 가성비 있게 찍는 방법이 있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그것도 있더라고요. 가격 내고를 만약에 처음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얼마에 이거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크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다만 스드메를 했을 때 500이 나왔는데 네. 나는 사실 300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플래너를 찾아갔을 때 똑같은 스드메 품목이 500이 300은 안 돼요. 500이 470은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플래너가 500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500에서 봤던 스튜디오나 드레스 중에 300 중에서도 그 비슷한 느낌이 있는 곳을 찾아주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업체를 갖고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싸게 한다는 건 웨딩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휴 업체를 한 곳을 찾아가면 좀 그나마 싸게 할 수 있다. 그것도 큰 차이가 없나. 그것도 한 2, 30 차이예요. 제휴를 했다고 50, 100 안 써져. 그럼 만약에 조금 뭐 20, 30 차이 나는 거는 그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스드메라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랑 친한 곳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조금 더 단가를 잘 주는데 평균적으로 스드메가 한 300선이라고 봤을 때 스튜디오가 제휴업체에 주는 좋은 단가는 10에서 20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도 그렇겠는데 드레스샵에서 잘 나가는 드레스는 정해져 있어요. 네. 똑같은 드레스 두 번 안 만들어요. 그쵸. 그럼 특히 좋은 드레스 있어요. 네. 플래너는 매일 가는 곳이니까 알아요. 이 드레스가 신부님들이 피팅을 해보셨을 때 라인도 이쁘고 키도 커 보이고 어려 보이고 분살도 커버돼. 그럼 내 신부님들한테 그런 드레스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런데 드레스샵은 드레스를 사입을 할 때 한 브랜드에서 하나만 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쁘다고. 예쁜 게 10벌을 사야 되는데 예쁜 건 6개, 7개밖에 없으면 3개는 버리는 셈 치더라도 무조건 갖고 와야 그 브랜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3개 누구한테 주겠어? 이동해요. 그쵸? 모르는 나머지 6개, 7개에 대한 정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거를 추천을 해주겠죠. 네. 왜냐면 어떻게든 드레스는 돌려야 하니까. 그래도 만약에 나는 끝까지 비동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예신들한테 팁을 주자면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서 좀 그나마 좀 사진들이 있으면 좀 본인이 입고 싶은 거를 찍어가면 좀 낫죠. 추천을 해오시면 더 좋기는 하시지만 해보셨잖아요. 네. 인스타에 없는 드레스 있죠.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네, 더 그리고 예쁘죠. 그런 드레스 이제 샵에서는 이거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신상이나 이런 건 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있는지도 이제 모르셨죠. 플래너랑 같이 안 가면 모르긴 하지. 그러면 이제 신부들이 플래너를 만나러 갈 때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몇 가지를 하면 처음에 예산을 정해야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조금 이제 준비해 가고 브랜드를 준비해 가고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저는 예산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냥 무턱대고 플래너가 스드메만 상담해드리는 건 수익이 스드메에서만 나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거 보시는 예신님들은 라고 하실 때 웨딩 박람회를 가든 사무실을 가든 플래너의 상담의 80% 이상은 스드메예요. 네.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 스드메가 완전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는 상의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걸 최고로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예를 들어 준비하는 게 2천만 원이 있으면 이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쓰고 싶은 곳, 가장 안 쓰고 싶은 곳에 대한 상의는 두 분이 어느 정도 하고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준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위는 이렇게 하고 2위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현명하게 하실 수 있고 서비스라는 게 되게 여러 부캐일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프리로 하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웨딩 박람회에서 주는 웨딩 슈즈 서비스, 부케 다 서비스 아니에요. 어차피 견적이 250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요. 네, 견적 안에 최소의 기본 부케 마진이 이미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디는 오븐을 줘, 에어프라이기를 주고 네. 그 안에 금액이 녹아져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결과적으로 없어요. 처음 이제 상담하는 거 이 플래너랑
이제 정했을 때 그 다음에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거를. 저희만의 진행하는 룰이 있어요. 계약을 하고 촬영 일정을 잡고 드레스 투어 일정을 잡고 일정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촬영하기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촬영 리스트라는 걸 드려요. 네. 근데 신부님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촬영이 5월인데 제 신부님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 드레스 투어도 안 했어요. 촬영할 때 필요한 리스트 좀 달라 그래요. 맞아. 1월부터 준비하고. 근데 그 촬영할 때 필요한 리스트는 지금 촬영 드레스도 안 골랐기 때문에 저희가 캐주얼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고 정해진 게 없어서 네. 제가 드리지 못한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빨리 안 주는 걸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래너마다 진행하는 룰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서운해 하실 수 있어서 맞아요.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 딱 성격이 둘이 반대거든요. 이쪽은 처음부터 막 얼마 전부터 막 준비를 해서 다 준비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보면은 이제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그냥 그때 딱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옷도 미리 같이 입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미리 체크하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나는 못했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 막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신들은 진짜 소심한 예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면은 내가 민망한 상황인가? 뭐 패가 되나? 이걸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플레이어님이 나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바쁜데 괜히 막 말 거는 것 같고 이런데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그렇게 연락을 계속 막 하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질문이 많은 신부님들은 그만큼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오해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배려하신다고 생각하셔서 물어볼 걸 까먹어서 그게 빠뜨려졌다거나 맞아. 그게 더 큰 그럼 일이 오해가 더 생기고 네. 이렇죠. 그러면은 이제 스튜디오 메이크업 그 드레스에서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돈을 써라라고 할 수 있는 순위를 매긴다면 근데 이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네. 부모님이 손님이 많다라고 네. 하면 식장 직장 네, 식사나 주차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는 본식 스냅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예신들이 스튜디오에 엄청난 로망과 엄청난 그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본식 스냅이 더 중요해요? 스튜디오를 리허설 촬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방송하실 때 리허설이 중요하세요? 본 방송이 중요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방송인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리허설은 내가 잘못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 방송은 내가 잘못하면 끝이에요. 결혼식은 그 많은 하객을 모시고 다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신부들의 만족도도 그래요? 이제 대화할 때 스튜디오랑 리허설이랑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잘 아시는 신부님이 듣는 거예요. 그쵸? 나도 스튜디오 아직도 스튜디오가 더 원조라고 생각을 하거든. 웨딩 촬영은 내가 해서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싫어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혼식은 2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본식이 진짜 중요하다의 한 표예요. 분식을 잘 못해서 후회하는 신부님들도 많죠. 많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한 사진은 집들이 때 많이 보여주는데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은 오히려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죠. 스튜디오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이제 재밌으라고 OX를 한번 해볼까? 헤어 변형이 꼭 필요한가요? 5. 드레스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컨셉이 달라요. 통성한 드레스에서는 조금 더 로맨틱하게 하고 싶으면 반머리를 하셔도 좋고 반머리에 밴드를 하시면 좋고 이런 컨셉들이 바뀌어요. 그 유명한 스튜디오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시간짜리가 있고 올데이가 있고 하프데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성비 있게 진짜 나는 돈이 되게 없는데 난 그거 꼭 하고 싶어 막 이럴 때 가성비 있게 찍는 방법이 있다면 있죠. 자, 순주 신부님은 3시간짜리 촬영을 하셔도 됐어요, 사실. 왜? 평상시에 카메라 앞에 노출이 많이 됐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모델보다 잘해요. 저처럼 평상시에 셀카도 못 찍어서 제 인스타에는 온통 애기랑 음식이에요. 제 셀카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적응하는데 1시간, 2시간도 걸려요. 그럼 3시간짜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도시락에 대해서 그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하는 얘랑 예신 진짜 많아요. 도시락을 남들 보면 경쟁하듯이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블로그에 올리시고 막 하잖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싼 도시락을 막 한 10개씩 스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셨어요. 와 근데 진짜 그냥 작가님께
차라리 솔직하게요. 김밥을 드리더라도 그냥 5만원 봉투에 넣어서 예쁜 편지랑 함께 오늘 잘 부탁드리고 차라리. 끝나고 택시 타고 편하게 가세요라고 저는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드리는 게 오히려 돈을 쓰신다면 뭐 그렇게까지 도시락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가셔야 돼서 저희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예신들에게 플래너의 한마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 결정한 플래너는 믿으세요. 중요한 한마디네요. 친언니고 친동생처럼 믿고 하시면 사실 그 진심은 누구에게나 전달이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남선이 플래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